상임위원회 다 가져가라 하면서 국회를 보이콧한 미래통합당 첫 번째 반격 카드로 현 정부의 대북 정책을 꺼내든 걸까요? 대북전단 살포단체 대표를 면담하고 또 6.25 행사 내용을 문제 삼고 있습니다. 박상학 대표 오늘 조영 원내대표 만났습니다. 그 자리에서 문재인 대통령을 유엔에 고소하겠다 이렇게 얘기했고요. 통일부가 북한에 예속이 됐냐? 왜 이렇게 난리를 치느냐 이런 표현을 했는데요. 조영 원내대표 얘기 듣다가 좀 너무 말이 심한 듯 하니까 팔꿈치를 툭툭 치면서 좀 말리는 모습도 보이더라고요. 그런데 왜 요즘에 논란의 한 가운데 서 있는 박상학 씨를 불러서 얘기도 듣고 그런 모양새를 연출했을까요? 그 의도도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이 모습부터 보시죠. 자유민주주의 가치를 알리기 위해서 하는 북한 전단 살포가 최근 여러 가지 위협을 받고 또 법에 의하지 아니한 단속과 처벌을 받고 있는 그런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제가 대북전단을 보낼 때 뭐 음란물을 보내니 이런 터무니없는 얘기하거든요. 우리 대한민국의 발전 역사를 담은 이런 서책자를 내서 보내는데 이걸 보고 뭐라냐. 청와대하고 통일부는 쓰레기랍니다. 편의사회를 박탈하는 게 우리 대한민국 대통령이 맞습니까? 나 문재인 대통령을 유엔에 이제 고소할 것이고 문재인 대통령을 우리 헌법 파괴자로 북한 주민이 알 권리는 인권 문제입니다. 이를 정치적으로 악용하여 탈북민 사회를 공격하는 행위에 대해 단호히 대응할 것입니다. 이분들은 북한 저는 사실은 미래통합당 찍었는데 다시는 안 찍으려고요. 과거 분열당 때 버렸어. 그 김종인이라는 사람 무슨 보수란 얘기하지 말라. 중도란 게 있나? 중도가 없습니다. 그런 사람에게 팔스먹은 정치꾼에게 당을 맡겨놓고 보수 이념으로 뭉친 그런 국회의원들이 몇 명이나 됩니까? 이 언론이 살이야. 이상한 방향을 국민이 선동하거든. 예. 그런데 김두수 평론가가 알 것 같아서 유엔에 고소를 할 수 있습니까? 대통령을? 그거는 뭐 현실적으로 법률적으로는 불가능할 것 같고요. 예. 과거에 민주화 운동 과정이나 구속자 석방 문제라든지 이런 걸 가지고 유엔 인권위에 예. 청원한 사례는 있습니다. 청원? 예. 예. 그래요. 근데 이제 뭐 문재인 대통령이 기본권을 침해했다. 뭐 그런 주장을 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이걸 보면서 이 미래통합당이 이 안보 보수에서 경제 보수로 이렇게 좀 전환해야 되는데요. 그런 시점에 이 첫 원외 활동 중에 하나로 저걸 선택한 것은 참 아쉽고 잘못된 선택이라고 생각합니다. 국민들은 좀 과거의 미래통합당의 어떤 흔히들 말하는 뭐 국민들이 그런 이야기를 하죠. 꼴통적 사고에서 좀 벗어나서 좀 개혁적이고 혁신적인 보수가 되었으면 한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하고 있는데 조영 원내대표가 이 원내에 뭐 그 밖에서의 그거는 안 하지만 장애 집회는 안 하지만 장애 집회와 유사한 저런 형태를 선택함으로 해서 예. 상당히 국민들에게 안 좋은 인상을 남기지 않았을까 그런 점이 참 아쉽습니다. 그래요. 사실 신성모 의원 지금 여당이 상임위원장을 다 독식하고 이렇게 가는 상황에서 국민들은 과연 여당이 어떻게 하는가 보자. 이런 부분도 관심을 갖지만 그러면 미래통합당은 어떻게 할까 하는 것도 관심을 갖거든요. 그런데 지금 첫 번째로 보여주고 있는 게 탈북민 단체 대표 불러서 얘기 듣는 모양새란 말이에요. 우선 그런 원내의 큰 전략소에서 나온 건지 일정이 먼저 잡혔다가 지성호 의원이 아마 소개를 한 게 눈치던데 그러니까 그건 알 수 없습니다.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한 말씀만 드리면 이거는 당연하다. 저는 당연히 야당 대표가 만나야 되는데 왜 그러냐면 김여정
부부장에 담화가 있은 직후에 우리가 NSCK 열고 통일부에서 탈북자 단체를 고소하고 그다음에 음정, 단속, 철저 이런 말이 서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그리고 그들이 굉장히 기괴한 과거에 어떤 단체에서 기괴하게 북한에다 전단을 잘못 보내는 바람에 삐라를 잘못 뿌리는 바람에 북한이 저래 화가 났다는 게 일반적으로 알려진 사실이기 때문에 오늘 보니까 그거는 자기들이 보는 건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고 예. 저는 그런 기회를 주는 것은 당연하다. 그리고 표현의 자유 그리고 그 북한 주민들에게 실상을 알리는 활동은 분명히 존중받아야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당 입장에서는 수위 조절도 요청했을 겁니다. 그 정도는. 그래서 그런 자유는 있어야 되지만 이게 남북 관계 전반을 뒤흔드는 그리고 북한의 빌미를 줘서는 안 된다는 부분도 강조했다면 저는 당연히 해야 되고 해야 할 일이다. 그리고 이 탈북하신 분들이 한 4만 명 가까이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아무도 초기에는 관심이 있었지만 지금은 아무도 관심이 없는 천덕꾸리신지가 된 최약자인데 이런 분들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것, 그 주장을 듣되 일자에 한계를 지어주고 우리 생각을 야당의 생각 이러니까 참작해달라고 요청하는 것은 야당의 책무라고 생각합니다. 김성환 평론가는 혹시 어떤 의도가 있다고 보십니까? 저도 좀 부정적으로 평가하는데요. 오히려 마이너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대북전단에 대해서는 아마 생각이 엇갈리는 국민들이 있을 거라고 봐요. 근데 최근의 상황에서는 대북전단을 만약에 살포했을 경우에 접경지 주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받을 수 있다고 하는 인식하고 그다음에 우발적이든 아니든 간에 군사적 충돌이 야기될 수 있다고 하는 데 대해서 국민들이 굉장히 불안감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지금 그 대북전단을 뿌리겠다고 오히려 거꾸로 국민을 위협하는 듯한 이런 행동을 보였던 사람을 통합당에서 불러서 마치 뭐 약자인 것처럼 그들의 얘기를 들어주려고 하는 게 과연 국민들한테 어느 정도 소구력이 있을 것인지 설득할 수 있을지 저는 의문이고요. 그리고 뭐 저는 정말 안타까운 게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빵살 자유 얘기하고 우리 사회의 약한 사람들, 진짜 약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좀 포용적으로 우리가 바뀌어야 한다고 하는 얘기들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지금 기본소득이라고 하는 새로운 이슈를 제기하기도 했고요. 근데 대북 간에 있어서만큼은 과거의 냉전적 사고에서 저는 통합당이 하나도 안 변한 것 같아요. 그거 안 변하면 앞으로 뭘 보여주겠다는 건지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과거시 이명박 박근혜 정부 시절에도 대북 전단 뿌리는 거 막았어요. 경찰이 단속하고 똑같이 못 뿌리게 했어요. 그럼 그때는 왜 표현의 자유라고 얘기하면서 뿌리도록 못했습니까? 그러고 난 다음에 지금에 와서는 마치 그게 표현의 자유인 것처럼 얘기하는 것도 앞뒤 모순이다.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그런 식의 냉전적 대북관에서 좀 벗어나서 그러면 결국은 전쟁 위기까지 가야 되는 상황이 또 와야 된다고 하는 얘기인데 국민들은 이제 평화 원하거든요. 얼마나 잘 관리하는지가 수권 정당으로서의 능력이다. 네. 그런 면모들을 좀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예, 윤기찬 부위원장. 네, 아까 유엔에 고소한다는 의미는 사실 이제 유엔 인권이사회에 제소하는 것 같아요. 진정하고 예. 그런 사안이 몇몇 있었던 걸로 보이고. 근데 박상학 씨가 보여온 그 행태에 대해서 사실 통합당이 그 생각을 같이 한다 이런 취지는 아닙니다. 다만 이제 여러 가지 접경 지역의 위험을 초래하고 북한과의 관계 개선에 도움이 되지 않는 행동인 것은 맞기 때문에 이것을 제도권에서 해결하는 것이 맞다라고 판단했을 것 같아요. 조영 대표는 막 그냥 뭐 압박만 해서 될 일이 아니고 불러내서 들어보고 일종의 청문 절차 비슷한 거죠. 들어보고 해명을 듣고 설득도 하고 이런 과정이 아닐까 싶고 통합당의 대북관이 사실 뭐 냉정적 대북관은 있는데 저는 그 의미가 정확히 뭔지 모르겠지만 평화를 지키는 유지하는 방법상의 각기 생각하는 방법의 차이예요. 그래서 어느 것이 옳다 어느 것이 틀리다라고 보기 어렵고 그 시대에 따라서 맞는 시기가 좀 있다고 봅니다. 다만 통합당 입장에서 보면 박상학 대표의 저런 행동을 제어하기 위해서 자리를 마련한 것이라면 국민적 공감을 얻겠지만 그것이 아니고 생각을 같이 한다는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자리라면 저는 자제하는 게 맞다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런데 왜 미래통합당이 박상학 대표를 불러서 이렇게 했을까? 과연 어떤 의도가 있었을까? 아니면 그냥 뭐 약속이 잡혀 있었든지 또는 뭐 와서 좀 얘기를 해봐라 이렇게 단순한 차원에서 그랬을까 하는 게 아닐 거다라는 생각이 드는 이유가요. 또 이런 문제를 들고 나섰습니다. 6.25 70주년 기념행사 열리지 않았습니까? 거기에서 우리나라 애국가가 연주가 됐는데
태영호 의원이 이걸 문제 삼고 나섰습니다. 편곡을 한 새로운 형태의 애국가를 들었는데 내가 아주 깜짝 놀랐다. 내 귀를 의심했다. 북한의 애국가하고 앞부분이 똑같더라.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아니, 우리나라 애국가를 북한 국가처럼 바꿔서 만들었다고 생각을 한 거죠. 그럴 수가 있을까요?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다. 우리가 그때 연주했던 애국가 앞부분하고 북한의 애국가라고 하는 노래 한번 들어보시고 그리고 또 생각을 한번 해보죠. 새롭게 편곡에 연주한 애국가는 도입부 10초가량이 북한 애국가인 애국가와 매우 흡사합니다. 저도 처음 행사를 보면서 처음에 이 애국가가 울리는 순간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이렇게 북한 애국가와 비슷하게 편곡해서야 되겠습니까? 자, 저희가 이렇게 4개를 들려드렸습니다. 왜냐하면은요. 지금 이 애국가를 편곡을 했는데 KBS 교향악단이 편곡을 한 내용입니다. 그 앞부분인데 그 부분이 북한 애국가와 너무 비슷하다. 그래서 뭔가 의도가 있는 게 아니냐. 이게 이제 태영호 의원이 주장하는 건데요. 편곡을 한 KBS 교향악단 측에서는 그게 아니고 차이콥스키 교향곡 4번의 1악장을 약간 모티브를 했다. 차용을 했는데 대체로 그걸 가지고 애국가, 각 나라의 국가를 시작하는 사례가 많다라고 하면서 영국 국가, God Save the Queen이죠. 그것도 그런 식으로 연주가 시작이 된다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들려드린 건데 이걸 가지고 북한 애국가를 본땄다라고 얘기를 한다는 거죠. 다시 한번 들어보시겠습니까? 예, 영국 국가도 한번 들어보죠. 예, 음악의 조예가 깊은 김영주 의원한테. 네. 그러니까 영국 국가가 북한 국가를 이렇게 차용할 줄 몰랐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뭐 북한 쪽이 러시아에 더 가까우니까 차이콥스키 음악에 더 가까울 것이고, 실제로 뭐 북쪽이 그 어떤 또 음악에 또 가까우니까 소질이 있으니까 그런 건데요. 그런데요, 태영호 의원 듣기에는 놀랄 수는 그럴 있을 수 것 있습니다. 같아요. 왜냐하면 애국가를 듣는데 평생을 들었던 네. 북한 애국가하고 앞부분이 똑같으니까. 그런데 태영호 의원은 차이콥스키 교향곡 4번 1악장이 저렇게 시작하는지 영국 국가가 영국 공사하지 않았나요? 그렇습니다. 이게 저는 그래서 이제 북한 외교관의 수준이 굉장히 낮다고 느껴지는 거예요. 외교관이
영국 국가도 모르고 다른 나라 국가도 좀 들어봤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렇게 얘기하는 것들이 저는 좀 석연찮다라고 보여지고요. 또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딱 첫 눈에 첫 귀에 이렇게 북한 국가하고 너무 비슷하다고 느낄만 해요. 제가 봐도 똑같다고 느껴지는데 그렇다면 사실은 보좌관을 왜 둡니까? 나는 이렇게 느껴지는데 다른 나라 국가들은 어떻느냐 좀 조사를 하고 얘기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좀 그런 부분이 좀 아쉽고 그야말로 정말 국회의원이 되셨으니까 정말 남북 간의 문제 제기할 거는 하는 거지만 이렇게 가십식으로 이렇게 문제가 될 정도의 의원으로서 이렇게 자기가 트레이드 마크가 되면 안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 조금 더 중요한 남북 관계의 핵심적인 주장으로 만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요. 김수관 평론가 이번이 3번째예요. 뭐 지난번에 건강이상설과 관련해서 건강이상설 그다음에 이제 개성연락사무소 폭파 안 할 거다 뭐 이렇게 얘기했었고. 전 참을 수 없는 가벼움이라고 썼는데요. 국회의원이면은 이 대한민국 국회의원이 된 거 아닙니까? 됐으면 거기에 따르는 발언에 책임감이 있어야 돼요. 근데 지금 자꾸 북한에서 있었던 일을 상기하면서 자신의 감으로 자꾸 얘기를 해요. 근데 그 감이 맞아떨어지면 모르겠는데 감이 자꾸 틀려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럼 발언에 더 신중을 더 기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클래식 교육을 북한에서는 굉장히 예술 교육 많이 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런 것들이 나왔을 때 그냥 자기 SNS에 비슷하다더라 이런 식으로 얘기할 것 같으면 진짜 국회의원 하면 안 됩니다. 사실 태용호 전 공사가 국회의원 되는 데 있어서 강남에서 출마한 부분에 대해서도 곱지 않게 바라본 시선이 있었고요. 젊은 층 사이에서 굉장히 그 부분에 대한 반발도 있었어요. 그리고 많은 국민들이 과연 정말 잘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의문도 가졌거든요. 그럼 거기에 합당할 만큼 자신의 행동과 처신을 좀 신중하게 하고 오히려 더 남북 간의 관계에 있어서 진짜 태용호 공사의 말을 믿으면 참 좋겠다. 그 분석은 정말 정확하다. 이런 신뢰감이 생겨야 앞으로 탈북민들도 좀 더 정계 진출도 활발해지고 남북 관계 개선에 있어서 기여한다는 인식이 만들어지지 않겠습니까? 근데 하나하나 지금 사사건건 얘기하는 것마다 전부 다 반북 간에 기초하고 남북 간의 관계에 있어서 개선될 만한 내용은 전혀 얘기하지 않는 이런 방식으로 나가는 건 전 좀 아닌 것 같아요. 이렇게 하면 탈북민들 앞으로 정치에 들어오기 어려워요. 이렇게 하면 저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최경철이요. 판례를 썼는데요. 예전에 우리 초등학교 다닐 때 색안경을 간첩 구별하는 법에서 색안경을 쓰면 간첩이다. 그리고 1,000원짜리를 둔 뒤에 500원치를 사고 거스름돈을 받아가지 않아도 간첩이다. 그래서 간첩 구분법을 딱 전부 다 공부를 하고 이랬었는데 지금 그 모습을 보는 것 같습니다. 지금 한두 마디, 한 소절 같다고 해서 저것이 북한 애국가를 따라했다고 하면 우리 사회의 수준을 너무나 좀 낮게 잡아보는 것이죠. 얕잡아보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너무 저 부분을 갖고 부풀려서 국회의원이 얘기한다는 것은 조금 실망스럽고요. 그러니까 태용호 의원은 지금 앞으로 해야 될 것은 북한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하시는 것보다는 어차피 북한에 대한 정보는 틀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떠나신 지 오래됐고 그리고 저분이 아는 것은 이미 다른 사람이 다 아는 것일 가능성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좀 다른 의정 활동을 좀 보여주셔서 먼저 신뢰를 좀 쌓았으면 하는 것이 바랍니다. 그래요. 신성범 의원 지금 이제 국회의원이 됐잖아요. 네. 예. 좀 아쉬운 대목이죠. 그러니까 사회자님께서 딱 잘 보신 대로 저분은 평양에서 그렇게 평생을 살아오면서 거의 매일 듣던 그 멜로디가 나오니까 이게 웬일이냐 싶으셔갖고 한 말씀 하셨는데 아쉽죠. 아쉬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제 저분이 갖고 있는 장점 같은 거 분명히 있지 않습니까? 내부적으로 외교관 생활을 오래 하면서 봤던 북한 권력 내의 인간관계라든지 북한 외교관들의 훈련과 외교부의 논리 그리고 대외관계 작동 원리 이런 거에 능하기 때문에 이번에 실수했지만 너무 좀 가혹하게 잘해보고 놀란 것은 좀 그런 건데 너무 가혹하게 봐지 마시고 저분이 주특기를 발휘할 수 있는 그런 분야에서 좀 발언할 수 있도록 기회를 좀 더 주시면 좋겠어요. 저희도 그랬으면 좋겠어요. 태용호 의원이 정말 훌륭한 일을 해가지고 그걸 다뤄보고 싶은데 제가 가혹하다고 말씀하셨는데요. 저는 맞았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본인의 특장이 북한과 관련되는 문제잖아요. 더군다나 북한과 관련돼서 고위층 인사를 지냈던 분이기 때문에 북한에 대한 발언만큼은 국민들이 오히려 더 신뢰감 있게 바라본다는 겁니다. 근데 다른 것도 아니고요. 북한과 관련해서 계속 지금
일종의 헛다리 짚는 발언들을 계속 하고 있잖아요. 국민들한테 혼란을 주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발언에 관해서 그것만이라도 무게감 있게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리고 그런 데 있어서 신뢰감을 얻어야 앞으로 태영호 전 공사가, 태영호 의원이 의정 활동을 하는 데 있어서도 훨씬 더 좋은 평가를 받을 것이다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예. 그러니까 다른 부분에 대해서 국내 부동산 투기라든가 이런 문제에 대해서 발언한 부분이 아니라 북한 문제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예, 윤기찬 부위원장. 이 지금 애국가 문제는 전 사실 전주곡을 앞에 연주하는 애국가 연주는 잘 못 들어봤어요. 네, 미국에서는 뭐 있다고 하지만, 예. 그러니까 이것을 일단 낯설고요. 근데 그 전주곡 악보 자체가 어디서 유래됐는지 모르지만 듣는 사람이 악보 자체가 북한 그 애국가 연주 전주곡과 똑같다면 그건 바람직하지는 않다고 봐요. 그것이 실수를 했든 의도치는 않았겠지만 그럼 그런 문제제기가 되면은 그럼 앞으로 하지 말자라는 선에서 끝나면 될 것을 예. 그 문제 제기한 사람이 우리하고 다른 그 어떤 살아온 환경이 다르잖아요. 예. 그 사람 기회를 크게 들렸을 수 있어요. 그래서 문제 제기를 했으면 그럼 앞으로 이거 하지 말자라고 하든가 뭐 어떠냐라고 각자 의견을 내면 되는 것이지 예. 비난까지 할 것은 저는 아니다. 문제를 삼으니까 그런 건데요. 뭐 아니요, 김두한 평론가. 다른 날이 아니에요. 예. 6.25 행사고요. 70주년이고요. 그리고 6.25 행사기 때문에 더 그런 거잖아요. 국군 전사자 유해식이 열렸던 날이에요. 그리고 지금 차이콥스키 음악 들려드렸잖아요. 그게 북한 애국가하고 같습니까? 그거 아니잖아요. 아니, 제가 한 말씀 지금 다 보셨잖아요. 지금 다 방송 보시는 분들도 전부 들으셨어요. 우리가 해석을 너무 곡해하는 거지. 잘 생각해 보세요. 저도 그 차이콥스키 그 곡을 잘 몰랐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럼 그 곡을 모르는 사람 입장에서 보면 애국가와 북한 애국가의 전주곡이 같다 그러면 6.25 날입니다. 6.25 70주년이었어요. 그럼 다른 날도 아니고 거꾸로 말씀드리면 그럼 그날 하필 왜 전주곡을 그렇게 없던 전주곡을 편곡을 해서 넣었냐 이거죠. 그러니까 그것이 저분 입장에서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놀란 가슴 자라보고 놀랄 수 있는 거예요. 거꾸로 소뚜껑 보고 놀랄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걸 논쟁을 이어가기보다는 저는 이런 문제제기가 있으니까 이것을 앞으로 전주곡 할 때 계속 연주할지 말지를 결정하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제가 왜 정리를 해야 되냐면 약간 곁길로 지금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릴게요. 예, 지금 두 분의 말씀을 제가 다 이해를 했습니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태영호 의원은 북한 애국가는 알았지 차이콥스키 4번은 몰랐을 수 있고 편곡을 한 KBS 교향악단은 차이콥스키 4번은 알았지만 북한 애국가를 몰랐을 수 있죠. 클래식 공부했다고 다 알 수 있는 건 아니니까요. 다만 그것을 듣고 북한 애국가처럼 들렸다면 왜 그렇게 됐을까 한번 알아보고 그리고 이게 차이콥스키에서 따왔어. 대체로 애국 국가들은 이렇게 시작해. 그러면 북한 애국가도 그래서 그렇게 시작했나 보다. 이렇게 하고 이야기하는 것과 그런 공부 일치하지 않고 이상하다. 왜 북한 애국가 앞에 하고 똑같냐? 이거 친북 아니냐? 이런 식으로 얘기한 것처럼 들리니까. 그래서 문제가 되고 그 얘기 갖고 지금 두 분 얘기하시는 거 아니에요? 마지막으로 이것만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왜 6.25라는 얘기를 제가 말씀드렸냐면은 그만큼 예민하게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우리 국민 입장에서는. 6.25 때 우리 애국가를 연주하는데 북한 애국가하고 똑같습니다. 앞부분이. 이렇게 얘기해버리면 받아들인 분이 뭐라고 생각하겠습니까? 그러니까 더더욱 행동이나 말에 조심해야 한다는 거고요. 이거를 SNS로 이렇게 글을 올리듯이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 자체가 엄청나게 많은 분들한테 다른 생각들을 이끌어낼 수 있는 그런 소지가 다분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진중하게 대처했어야 한다는 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시간이 없지만 좀 다른 입장이라서 한마디만 하면요. 애국가는 얼체 여러 버전이 있었습니다. 사실은. 그렇게 보면 남한의 애국가와 북한의 애국가가 비슷한 게 너무 당연할 수도 있어요. 왜 북한 애국가와 같아지는 것이 그렇게 문제가 되는지 저는 모르겠습니다. 또 그런 시각도 원래 우리 애국가는 올드랭 사인 가지고 또 했었잖아요. 안익태 쌤이 만들기 전에. 김도수 평론가, 말씀 안 하셔서. 이 부분은 원래 이런 큰 행사 같은데 좀 의미가 있는 행사 이럴 때는 사실 그 애국가를 포함해서 이렇게 편곡을 해서 굉장히 장중하고 웅장한 음악들을 할 때 그 예술가들이 자기가 그런 것들을 좀 표현하고 싶어 하고 그렇습니다. 실제 우리가 아는
좀 민중가요 중에서 님을 위한 행진곡이라는 그런 곡이 있는데 그 곡도 굉장히 많은 팬곡이 존재하고 뭐 이 민중 쪽에서는 자기들의 애국가라고 부르지만 그런 것처럼 우리 애국가도 이 행사에 맞춰서 이 예술가의 팬곡이었거든요. 이제 그런 점을 놓치고 예. 본 것 같습니다. 솔직히 저도 지금 북한 애국가 처음 처음 들어봤습니다. 들어봐요. 그리고 북한 애국가에 옛날에 방송에 틀 수나 있었겠습니까? 근데 북한에서도 애국가라고 애국가라고 부르죠. 저도 마지막으로 이게는 이제 보수 어떻게 보면 일반 국민들의 조금은 불안한 심리가 좀 깔려 있는 건데 이게 이제 예를 들어서 그날 저도 텔레비 봤습니다. 얼마나 잘 깔끔하게 연출이 됐더라고요. 그런데 뒤에 이제 들리는 이야기가 이 부분도 있고 또 하나는 뭐 말씀도 안 하시는데 유해 송환했던 그 비행기가 그 비행기가 아니라 다른 비행기였다. 네. 다시 말하면 거기에 다시 어떻게 보면 유골이 들어갔다 나오고 바꾸고 하는 이런 과정에 대한 사람들의 국민들의 좀 불안한 시선이 좀 깔려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된 것 같은데 이 부분도 또 사실 얘기하면 좀 길어집니다. 그런데 이제 다른 비행기라고 한다면 그게 또 검역 문제도 있고 또 사전에 행사를 위해서 준비하는 그런 부분도 있고 또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것을 거기에다가 하는 게 옳으냐 옳지 않느냐 이것도 또 논란이 시작이 되면 끝이 없을 것 같으니까.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큰 이벤트 이렇게 굉장히 깔끔하게 잘 짜여진 하나의 행사 위주로 가다 보니까 생긴 일. 다시 한번 멋지게 하려다가 그래서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예.